네,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종목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김세윤 전문가와 함께 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세윤 전문가입니다. 네, 오늘 새벽에 트럼프 관세 이슈 때문에 굉장히 시끌벅적했잖아요. 네. 굉장히 비트코인과 유사한 차트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간밤 5%나 지수 하락에 나왔는데 이 시가총액으로 놓고 봤을 때 엔비디아가 비트코인보다 약 2배 정도가 많아서 사실 이게 비트코인 쪽으로 가지고 오면 한 10% 정도의 가격 하락이 나온 것과 마찬가지였는데 네. 간밤에 암호화폐 시장 나름 방어를 잘 해줬던 것 같아요. 비트코인의 모습은 어땠나요? 일단 뭐 관세 관련 언급을 트럼프가 계속해서 해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근데 네. 이제 최근에 오늘 오후 시간에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본인 SNS에 이제 협박성 멘트를 또 올렸었습니다. 어떤 멘트예요? 이 어떤 멘트를 올렸냐? 이제 캐나다랑 유럽연합이 만약에 합심을 해가지고 네. 뭐 관세에 대한 뭐 보복 행위를 한다고 하면은 더 큰 관세를 때리겠다 이런 식으로 협박성 멘트를 했어요. 근데 그 멘트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이따가 살펴볼 비트코인 차트에서 설명을 드릴 거지만 비트코인의 가격은 떨어지는 것이 아닌 네. 가격이 올라가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따라서 이제 시장은 이 트럼프의 관세 영향에도 불구하고 약간 무뎌졌다. 이제 약간 예전에는 민감했었지만은 좀 지금은 내성이 이제 생겼네. 계속 네. 맞다 보니까 내성이 생겼다라고 볼 수도 있죠. 네. 그래가지고 지금은 시장의 영향이 그렇게 크진 않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비트코인의 가격이 추가적으로 올라가 주려고 한다면은 차트에서 이 핵심적인 저항 구간이 또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 구간을 이제 차트로 넘어가서 한번 풀어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네, 비트코인 차트 보시게 되면은 일봉 달러 차트이고요. 비트코인은 계속해서 설명드렸다시피 고점을 낮추고 있는 이런 식의 하락 채널의 형태로서 진행이 되고 있는 모습이에요.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저점을 높여주고 있는 상승세가 나와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제가 이전에 그 피보나치 되돌림이라는 지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었는데 오늘 영상을 또 처음 보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으니까 또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자면은 이 피보나치 되돌림이라는 지표는 이제 가격은 파동과 파동으로 움직이는데 그 파동 구간에서 예상 저항과 지지 구간을 알 수 있는 지표라고만 1차원적으로 간단하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럼 이 지표는 어떻게 사용을 하느냐? 고점과 저점을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해줍니다. 연결을 해주게 된다면은 최근 저항을 받아주었었던 고점 구간인 88.8K 구간이 이 초록색 선 0.382선에서 저항을 받아준 모습이구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이 피보나치 0.382선을 돌파한다면은 다음 저항 구간이 0.5 이 초록색 선이에요. 이 초록색 선에 전 고점 매물대가 또 존재를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 하락 채널의 돌파라는 것은 사실 상승 추세로의 전환 가능성을 시사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하락 채널 상단부 구간을 돌파하는 순간이 나와주더라도 비트코인이 100K, 최고점 구간인 뭐 110K, 120K까지 올라가 주려면은 하락 채널 상단부 돌파가 전제되어야 하고 그 다음 저항 구간인 이 0.5선, 93K 선을 돌파를 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대해서 이 파동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 같은 구간은 하락 파동이 나와주고 있는 시점이고요. 하락 파동 중 상승 파동이 나와주고 있는 모습인데 이 상승 파동이 하락 채널 상단부를 돌파하더라도 전 고점 구간이라고 볼 수 있는 이 93K 선, 이 93K 선을 돌파를 실패를 한다면은 재차 하락으로 빠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현재는 하락 폭발이 나와주고 박스권의 형태로 응축 중인 모습이다라고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상단 구간을 돌파를 실패를 하게 된다면 현재 뭐 이런 파동이 나와주는 것이 아닌 이런 식의 하락 파동이 나와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비트코인이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주게 된다면은 88.8K 및 하락 채널 상단부 구간 0.382선을 돌파를 해주는 것이 중요하고 완전한 상승 추세로의 전환이 전제되려면은 이 93K 선에 존재하고 있는 0.5선 구간을 돌파를 해주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나는 알트코인 매매하는데 왜 자꾸 비트코인 가격을 이렇게 강조를 하느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구매하실 혹은 구매하고 보유하고 계신 알트코인들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의 가격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이 코스피에서 국내 주식에서도 삼성전자가 떨어지면은 대다수의 주식들이 국내 주식들이 같이 떨어지잖아요. 뭐 그런 것처럼 뭐 주식은 테마들이 있어가지고 약간 다른 얘기긴 하지만 비트코인의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은 대다수의 알트코인들이 떨어지고요. 비트코인의 가격이 상승하면은 대다수의 알트코인들이 상승이 나와줘요. 물론 알트코인과 영향이 있는 비트코인 도미넌스의 차트를 또 심층적으로 분석을 하면 연관이 있긴 하지만 여러분들은 비트코인의 가격이 올라가면은 알트코인의 가격이 올라가는구나라고 1차원적으로만 생각을 하셔도 충분하겠고요. 일봉보다 하위 시간봉인 4시간봉으로 내려가서 또 분석을 해보게 된다면
어제자에 삼각 수렴의 형태로 가격이 단기적으로 응축이 진행이 됐었어요. 이 내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이 QR코드 찍고 들어오신 분들에게는 계속해서 브리핑을 드렸었는데 삼각 수렴이란 뭐냐? 고점을 낮추고 저점을 높이는 응축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 응축 구간 같은 경우에는 하방으로 이탈하느냐, 상방으로 돌파를 하느냐에 따라서 방향성이 정해진다고 보시면 되는데 어제자 같은 경우에는 이 수렴의 하단부 구간을 하방으로 매도세가 터져주면서 이탈을 해준 모습이었고요. 따라서 수렴 하단부를 이탈하였기 때문에 추가적인 조정 가능성에 대해서 이 방에서 브리핑으로 남겨드렸습니다. 이게 매수 관점, 즉 현물 관점으로만 지켜보시는 분들에게는 소용이 없는 정보일 수도 있는데 만약에 이쪽 구간에서 매도 관점으로서 접근을 하고 매도 타점을 진입을 했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메리트 있었던 구간이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현재는 상승 채널의 하단부 구간에서 반등이 나와준 모습이나 이 삼각수렴 하단부 구간에서 리테스트 저항을 받아주고 있어요. 리테스트 저항은 뭐 돌파 이후 지지, 이탈 이후 저항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현재 구간에서 저항을 받아주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주게 된다면은 이 상승의 단기적인 하락 추세선, 고점과 고점을 연결하였을 때 이 추세선 혹은 이 추세선에서의 저항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쉽게 생각을 해주시면은 이 상승 채널의 하단부 구간 및 현재 전저점 구간이라고 볼 수 있는 85.8K 그리고 상단부 구간에 존재하고 있는 88.8K 선을 돌파를 해주는 것이 단기적인 방향성을 잡아갈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전반적인 시장의 방향성을 알려주는 비트코인의 가격이 상승으로 전환이 돼야만 모든 코인들의 상승이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에 대한 구체적인 가격 전략부터 먼저 세워봤습니다. 가장 크게는 93,000달러 선을 돌파해주고 전반적으로 상승의 기조가 보여질지 일단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 여러분들과 함께 종목 고민들 이어가 볼 텐데요.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 고민되시는 종목명이나 매수가, 비중을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장중에 또 변동성을 보이는 코인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만나봐야겠죠? 화면으로 먼저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큰 변동성을 보이는 코인들 오늘 또 세 종목 만나보겠습니다. 리플과 바운스 토큰 그리고 도지코인이 올라와 있습니다. 자, 리플 같은 경우는 나름 최근에 긍정적인 이 소송 취하 이슈와 함께 기대감이 올라갔던 대표적인 코인이죠. 때문에 ETF 승인에 대한 기대감까지 역대 최고치까지 올라온 상황인데 오늘 하루에만 4% 정도의 가격 하락이 나오고 있고 주간 단위로도 지금 보니까 하락으로 전환이 된 상황입니다. 긍정적인 이슈에도 불구하고 이번 한 주 동안 리플의 가격이 지지부진한데 어떻게 저희가 좀 접근을 해야 될까요? 일단 리플 같은 경우에는 큰 관점으로 보게 되면은 네. 큰 관점에서는 응축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응축 구간을 말씀드렸다시피 상단부를 돌파를 하느냐 하방부를 이탈을 하느냐가 중요한데 이 응축 구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보통 이제 응축이란 건 힘을 모아간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이 힘을 모아간다는 게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나중에 펑 하고 터지는 게 그쵸. 커지겠죠. 네. 그러면 이 응축 구간에서 우리는 하방 쪽으로 이탈하면은 매도 관점으로 대응을 할 수가 있고 상방으로 돌파를 하면은 매수 관점으로 대응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응축 구간이 언제 돌파를 할지 언제 이탈을 할지 정확한 시기를 모를 수가 있어요. 따라서 그거는 이제 저희 영상 하단에 이제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면은 제가 브리핑을 따로 남겨드릴 거고 현재 관점에서는 리플의 상황이 어떤 관점이 유리할지를 이제 네. 차트로 넘어가서 풀어보도록 할게요. 좋습니다. 네, 일본 관점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응축 구간이라고 함은 고점 구간 5,000원대에서 저점 구간 2,800원에서 3,060원 정도 구간으로 저점을 계속해서 방어해주고 있는 이런 형태의 응축 구간이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지금은 단기적으로 시간봉을 넘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기 시간봉인 4시간봉으로 넘어가서 보게 된다면은 이 꼬리 기준이 종가가 이격도가 벌어져 있기 때문에 종가에서부터 작동한 현재 상승 채널의 하단부 구간을 하방으로 이탈해준 모습이에요. 이탈을 하고 전저점 구간이라고 볼 수 있었던 이 매물대 구간 가격대로 따져보게 된다면 가격대는 3,500원 정도 선이고요. 3,500원 정도 선을 이탈하였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방 가능성이 높은 형태이다라고 봐줄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고점을 낮춰주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고점과 고점을 낮추고 저점과 저점을 낮추는 하락 채널의 형태로서 작동을 해보게 된다면은 현재는 상승 채널 하단부 이탈, 그 다음에 전저점이라고 볼 수 있었던 3,500원 구간을 이탈을 해준 모습이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종가 기준으로서 다시 재차 돌파가 나와주게 된다면 모르겠지만 종가 기준으로 다시 이탈, 그 다음에 뭐 거래량이 동반이 되면서 하방으로 떨어진다거나 아니면은 이탈 이후 재차 저항을 받아주게 된다면은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이 높은 형태의
라고 볼 수가 있어요. 추가적인 하락이 나와주게 된다면은 1차적인 목표가라고 볼 수 있는 구간은 하락 채널의 하단부 구간. 작도 관점으로서는 가격대를 예상해 보게 된다면 3,340원 정도 구간으로 예상이 가능하겠고요. 이 구간을 이탈하게 된다면은 다음 저점 구간인 3,280원 선을 잡아볼 수가 있는데 현재 구간에서 반등이 나와줄 수도 있어요. 반등이 나와주게 되고 아직 4시간봉 캔들상 마감이 되려면 3시간 38분 정도 가량의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재차 돌파 마감을 해주게 된다면 이 구간에서 나는 이탈나는 게 아니라 다시 반대 방향으로 가줄 거야 하는 이제 휩소라는 현상이 나와줄 수도 있겠고요. 휩소라는 현상이 나와주게 된다면은 하락 채널의 상단부 구간 혹은 상승 채널 하단부 구간을 이탈했던 이 추세선 구간까지도 재차 가격 반등이 나와줄 수도 있다. 근데 현재 보조 지표를 키고 넘어가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조 지표를 키고 넘어가서 살펴보게 되면은 이제 트리플 스토캐스틱이란 보조 지표인데요. 순서대로 이제 단기, 중기, 장기라고 이해해 주시면 돼요. 단기, 중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과매도 구간, 즉 저점 구간에서 진입을 해준 모습이라 상승이 나아질 수도 있겠는데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단기, 중기보다 상위 시간봉이라고 볼 수 있는 장기 스토캐스틱이 현재 하반기 열기를 나타내주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하락으로의 방향성은 완전히 해소된 상태가 아니다라고 봐줄 수가 있겠고요. 이동평균선의 상태를 보시게 된다면은 이동평균선이 모여 있어요. 모여있다라는 것은 응축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응축이 진행이 되면은 추후에 무조건적인 폭발이 나와주게 되겠죠. 그럼 현재 보조 지표의 형태가 하방으로의 방향성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아래쪽에 있는 지지선인 120 이동평균선이 하나가 남아 있는데 이 120 이동평균선이 가격대가 현재 3,450원 선이고요. 3,450원 선을 하방 쪽으로 이탈을 하게 된다면은 하방으로의 폭발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현재 XRP 같은 경우에는 매수 관점보다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가격대를 참고를 하셔서 차라리 매도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유리할 수가 있겠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XRP 일단 단기적으로는 매도 관점이 조금 더 유리하다라는 거 기억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바운스 토큰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틀 전에 전문가님이 오셨을 때 종목 상담으로 이 종목 만나본 적이 있긴 하거든요. 엄청난 극심한 변동성을 지난 한 주 동안 보였는데 고점 대비 지금 너무 많이 하락을 했잖아요. 어떻게 전략 세워야 될까요? 일단 고점 대비 가격대가 거의 뭐 70% 빠졌다라고 봐줄 수가 있는데 바운스 토큰은 이전에도 제가 종목 상담에서 설명을 드렸듯이 이 급등 이후에 급락이 나와주고 있는데 매도세가 너무 강한 모습이라 현 구간에서 응축 구간이라 상방으로 돌파하면 단기 매수 관점을 노려볼 수가 있겠는데 하방으로 이탈을 할 시에는 추가적인 하락 리스크가 크다. 따라서 돌파를 할 시에 단기 관점으로 접근하는 건 괜찮겠지만 하방으로 이탈하게 된다면은 이 코인은 안 좋은 코인이다라고 설명을 드렸었고요. 현재 차트 상황은 어떤지 차트로 넘어가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바운스 토큰 같은 경우에는 뭐 일본 관점으로 보게 된다면은 이전에 저항받았었던 구간 가격대가 28,500원에서 33,300원 선에 이 매물대 구간이라고 볼 만한 구간이 형성이 되어 있었어요. 근데 현재는 28,500원 선을 하방으로 이탈해준 모습이고요. 따라서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코인이다라고 봐줄 수가 있겠습니다. 추가적인 반등이 나와주게 된다면은 현재 저점과 저점을 높여주고 있는 이 상승 추세선을 작도를 해보았을 때 상승 추세선 하단부 구간을 터치를 하는 22,650원 혹은 시기상으로 4월 2일쯤 터치를 한다 가정을 하면은 23,200원 선 정도 선이에요. 그럼 이 구간을 터치를 해주고 반등이 나주게 된다면은 매수 관점으로서 접근을 해볼 수가 있겠지만은 현재는 계속해서 이 높이 올라갔던 상승폭을 죄다 반납을 해주는 매도세가 강하게 터지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는 매수 관점으로서 접근을 하는 것은 리스크가 굉장히 높은 구간이다라고 설명이 가능하겠고요. 하위 시간봉인 4시간봉으로 넘어가서 이동평균선을 켜고 살펴보게 되면은 현재 이동평균선이 계속해서 상반기 열기였다가 하반기 열기로 전환되고 있는 모습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장기 이동평균선이라고 볼 수 있는 이 검정색 선 240 이동평균선을 파란색 선인 20 이동평균선이 데드크로스를 해준 모습이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상승 추세에서 코인을 매수를 하셔라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그 조건이 가격이 20 이동평균선보다 위에 있을 때 20 이동평균선이 상반기 열기로 진행될 때를 전제 조건으로 설명드렸어요. 현재 구간은 살 구간이 아니라 파셔야 할 구간이다라고 설명이 가능하겠고요. 현재 물려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은 가격 반등이 나와주게 될 시
22동 평균선이 존재하고 있는 29,070원 선이라든가 아니면 242동 평균선이 존재하고 있는 35,000원 선에서 저항이 나줄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 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바운스 토큰까지 함께 만나봤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도지코인이 준비가 돼 있습니다. 사실 고점 대비 밈코인 전체가 90% 정도 급락한 상황이긴 하지만 도지코인 같은 경우는 대장주인 만큼 최근 온체인 데이터상 2달 연속으로 고래들의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은 포착이 되고 있거든요. 사실 연말에 이러다가 뭐 1,000원 가는 거 아니야 이런 기대감이 있었는데 지금 다시 또 200원대까지 내려왔잖아요. 지금 네. 구간에선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일단 도지 같은 경우에는 네. 일론 머스크가 사랑하는 코인이죠. 일론 머스크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국내 거래소에서도 상당히 이제 XRP만큼 거래량이 상당히 높은 코인이에요. 도지코인 같은 경우에는 현재 차트상으로는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차트로 넘어가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하락 추세가 진행 중인 모습이다라고 봐줄 수가 있겠고요. 큰 추세, 주봉 관점에서 보게 된다면은 저점을 높여주는 상승 추세가 진행되고 있었어요. 제가 제일 추천드려볼 수 있는 구간이 어느 구간이냐? 상승 추세 속에서 하락 채널 구간을 돌파를 해주는 시점이 굉장히 메리트 있는 구간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럼 도지 같은 경우에는 딱 지금 구간이 그런 형태의 모습이다라고 봐줄 수가 있는데 다시 일봉으로 넘어가서 설명을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이전에 저점 구간에서 이제 저점을 높여주고 고점 구간을 방어해주는 상승 반전형 패턴인 상승 삼각형 어센딩 트라이앵글 패턴이 등장을 하였고요. 어센딩 트라이앵글 패턴의 상단부 구간을 돌파 이후에 종가 기준으로 돌파 이후 지지를 받아주고 하락 채널의 상단부 구간을 돌파를 해준 모습입니다. 근데 이 하락 채널의 상단부 구간을 돌파를 하더라도 아까 비트코인에서 파동 관점으로서 얘기를 드렸다시피 이 돌파가 메인이지만 돌파 이후에 전고점 매물대 구간을 돌파를 해야 파동이 완성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따라서 현재 구간에서는 상승 추세로의 전환 가능성을 의심을 해볼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주게 된다면은 382원에 설정이 되어 있는 이 지지가 나왔었고 이탈 이후 저항을 받아주었었던 328원 수평 저항선 구간에서의 저항이 나와줄 것이다라고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고 이 구간을 돌파를 한다? 그렇다면은 상단 구간의 전고점이라고 볼 수 있는 이 구간 360원 구간을 돌파를 해야 상승으로의 추세 전환이 열린다라고 설명이 가능하겠고요. 만약 난 도지코인을 장기적인 관점으로서 매수를 해볼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께서는 363원 구간을 돌파를 하게 된다면은 그 구간에서는 아까 주봉 관점에서 보았었던 상승 추세 중 하락 추세를 돌파하는 굉장히 좋은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할 수 있는 구간이니까 이 점 참고하셔서 매매하시면 되겠습니다.